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모공원 입지 선정에 포항 지역 7개 마을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포항시가 이달 말까지 추모공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여부가 선정의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는 만큼 찬반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추모공원 유치 신청 지역 중 한 곳인 포항시 동해면 공당리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블루벨리 산단 주도로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추모공원 후보지가 나옵니다. 후보지는 산업단지 끝자락에서 운장산 입구까지 약 33만 제곱미터, 블루벨리 산단과 인접해 있어 포항 외곽순환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동해면 주민에게 이곳이 추모공원 입지로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찬반 어느 쪽인가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도로 입지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블루벨리 LH에서 다 닦아놓은 상황에서 추모공원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아껴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위치고 그다음 전망도 최고 좋습니다. 천호봉이 바로 옆에 화장터 옆에서 건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되고 그리고 이거 환경이 이 바람의 방향이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동남풍이 불면은 동해면 서재지로 다 그 방향이 다 오는 겁니다. 찬반 양측의 세대결도 팽팽합니다. 찬성 측은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현직 시의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추모공원 유치 찬성 기자회견을 열었고 반대 측은 지난달 23일 주민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추모공원 유치는 이곳 동해면만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구룡포와 청하, 송라 등 모두 7개 마을이 추모공원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추모공원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 데다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돼 최종 후보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가지고 연구 용역이 한 2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그것들이 모든 게 결정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올 2024년 6월 말 즉 상반기까지 추모공원 입지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 선정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수용성과 부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2차 전지 연폐수 처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하 관로를 설치해서 처리한 연폐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처리수의 방류 지점이 하필 반대 방향인 영일만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고 지난해인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약 12km 떨어진 청림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고농도의 염이 함유된 연폐수 때문입니다. 포항시가 연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뒤 이 처리수를 지하 관로를 통해 청림동 인근 영일만 앞바다로 배출하기로 한 겁니다. 지하 관로는 블루벨리 산단에서 시작해 제 뒤로 보이는 영일만을 가로질러 매설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육지로 둘러싸인 영일만의 처리수를 배출하면 바다 오염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고기 같은 것들도 다 여기 지금 없습니다. 지금 갈매기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바다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억울한 겁니다. 주민들은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배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2차 전지 연폐수는 이미 한 차례 포항에서 큰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영일만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처리수에서 건강보호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된 겁니다. 조사 결과 에코프로 계열사 4곳에서 배출된 연폐수 처리수가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처벌은 과징금 처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준이 없대서 아예 안 알아보고 하느냐. 만약에 방류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드러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금방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분명히 그 폐수는 우리 주민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겁니다.
포항시는 공장 가동을 위해 내년까지 처리수 배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민 동의 등 행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배출 지점을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쪽으로는 사실 이제 의료권이 보상된 상황이거든요. 절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또 처리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 등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포항 의정 모니터링단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안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의회의 공공성은 훼손됐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김상백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 등 부적절한 행동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포항시 의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북구선관위는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 선거 사무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사무소장은 자원봉사자에게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경비로 제공하고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라 월성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전 처리하고 연구하는 신라 월성 연구센터 숙문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센터 준공으로 유물 분석과 보존 처리, 보관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실감 월성 해자 전시관에는 3만여 명이 찾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신라 월성 연구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신라 왕실 도서를 관리하고 왕세자 교육을 담당한 신라 관청의 이름을 본따 숙문대라고도 합니다. 연구센터는 경주시 황남동 교촌마을과 인접해 있고 한옥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연구동과 전시동이 먼저 들어섰고 이번에 고환경 연구동이 새로 완공됐습니다. 고환경 연구동에선 유적에서 출토되는 목재 유물이나 동물뼈, 씨앗 등을 보존 처리한 뒤 분석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물들을 수상하기에는 저희가 충분치 않았고 특히 월성을 중심으로 한 중요 자료들, 고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은 특별히 또 보관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주시는 신라 월성 연구센터 준공으로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숙문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월성회담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14개 사업도 좀 더 속도를 높여서 산란했던 신라의 옛 모습을 되찾는 일에 더욱 노력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연구센터 내 실감 월성해자 전시관에는 현재까지 3만 명이 넘게 찾았고 인근의 월정교와 교촌마을 등이 있어 새로운 사적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시가 하반기부터 적극 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6급 팀장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12개 적극 행정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정 점수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이나 음료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 조명 설치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은 해가 지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은은한 빛을 주로 사용해 일본인 가옥거리의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시는 구룡포 소공원 등으로 조명 설치를 확대해서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주시 외동읍 늑동리에 있는 자동차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60여 명과 장비 29대를 투입해 인명수색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정부의 2024년 문화예술교육공모에 4건의 사업이 선정돼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꿈의 무용단 거점 운영 사업과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예술로 어울림 지원 사업 등입니다. 특히 꿈의 무용단 거점 운영 사업은 청소년의 정체성, 미래의 역량을 발굴하는 무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수소 센서 기업인 이너센서가 포항시 최초 수소 전문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창업한 이너센서는 초소형 전자기계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용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는 지난달 31일 이너센서를 비롯한 7개사를 수소 전문 기업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이로써 전국 수소 전문 기업은 99개가 됐습니다.